안녕하세요. 전세의 치명적인 단점. 금리가 제로일 때 이론적으로 전세금이 무한 상승한다라고 이 뉴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금리가 내리면 전세보증금이 오르고 다시 집값을 밀어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요. 사실상 금리가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전세금을 올리냐 내리냐인 것 같습니다. 전세 지난 몇 년간 전세금이 폭등했습니다.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미치듯이 해줬죠. 신용등급이 낮아도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이면 그냥 무진장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5억, 7억, 8억 해줬죠. 그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그 오른 전세 가격이 집값도 같이 끌어올렸죠. 이 때문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최악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김영삼. 왜 김영삼을 최악으로 기억합니까? IMF를 부른 장본인이죠. IMF를 부른 장본인. 뭐 대기업들이 부도났다는 얘기를 김영삼이 못하겠다고 하죠. 측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고 덮고 혼 안 날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다 그냥 시간만 끌다가 IMF까지 가버린 거죠. 우리가 1997년 11월에 갑자기 IMF로 직격한 걸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997년 1월부터 한보가 무너지고 여러 대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경제관료든 정치인이든 뭐였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막장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김영삼 이후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누굴 기억합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뭘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정부 부채 그리고 부동산 거품 뭐 이런저런 너무 끔찍한 너무 말을 못할 죄악을 폐악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그 뒤에 문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이죠. 주범입니다. 주범.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적폐 세력. 당신이 적폐였네요. 보니까. 말로는 적폐를 청산하니 어쩌니 저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책임 하나도 지지 않는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들, 다른 부분에서 뭐 잘했던 부분이 있겠죠. 근데 부동산 관련한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명박보다 더 심하고 박근혜보다 더 심했다. 지금의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더 욕을 처먹는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무자비한 대출이 전세금을 저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전세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이제 대출해줄 여력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갭 투기를 한 것에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역할을 했죠.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변동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적게 해줬냐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세금이 계속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는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전체에 절반 이상의 주택이 역전세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했니 어쩌니 떠들어대더라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폐악치를 못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 대출하게 해줘서 역전세 나니까 집주인들에게 돈 빌려줘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금 뭐 돌려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자 어쩌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욕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발점은 그 출발은 누가 만들었다? 문재인이 만들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개판 5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개판
아수라장을 만들어놨죠. 지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문제들이 지금 정권에 와서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자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문재인을 절레절레 쳐다도 보기 싫다고 얘기하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지옥판으로 만든 원흉이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이제 나라 꼴이 더 개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 관련해서 역전세 관련해서 문제가 별로 없겠냐고요. 사방에서 다 부동산 관련한 문제들이 속수무책으로 터질 겁니다. 지금 역전세가 심해지고 저기 뭡니까? 강서구에 그 전세기가 넘쳐나다 보니까 빌라나 단주택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세를 꺼린다고 하잖아요. 전세를 꺼리는데 실제로 전세를 꺼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구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월세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은매치가 나는 거고 부담이 더 생기는 거고 살아가는 주거환경이 뒤흔들리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점점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이제 시중금리도 이제 폭등할 거고요. 10%대 시중금리 물어가면서 이자 내면서 원금 갚으면서 뭐 투잡도 해야 되겠고 배달도 해야 되겠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겠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회사에서는 서서히 눈치 주고 나가라고 압박하고 대놓고 이제 밀어낼 건데 견딜 수 있겠냐고요. 안 쉬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죠. 이래저래 사면초가인 상황이 지금인데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냐? 견딜 수 있겠냐? 괜찮겠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전세금도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을 거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앞으로 5년가량 쭉쭉쭉 계속 내려가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쯤에나 다시 또 펌프질해서 올리겠지만 앞으로 한 5년가량은 4년 5년가량은 무진장 내려가고 그로 인한 충격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별일 없고 무탈하게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5년은 안전하고 조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충격파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나은 자세로 좀 더 보수적으로 지내는 걸 최우선의 모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휩쓸리고 휘둘리고 아마 엉망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5년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니 절대로 함부로 나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